한 주간의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위클리 뉴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의 주진입니다. 본격적인 봄의 날씨가 시작되었는지 교내 정원의 푸름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도 봄처럼 푸른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통하고 정당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발빠르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상처받아 아파했지만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푸른 정치를 기대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의 장을 여는 진정한 대한민국, 그 시대가 열리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주요 행보, 랜섬웨어 국내 피해 접수 늘어날 전망, 세월호 교사 유가족 스승의 날 오열, 문 대통령 일자리 공약 지켜지나,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뉴스를 20대 시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와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한 후 첫 출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은동 자택 생활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취임을 한 당시부터 발빠르게 대통령 업무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오전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정 총괄팀장과 함께 청와대 인수문을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추측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고도 문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 일련의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사들을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며칠 전 큰 문제를 일으켰던 글로벌 랜섬웨어에 관한 비상대책도 세웠습니다. 발빠르게 대통령 업무에 뛰어든 문 대통령,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의를 지키기 위한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부상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구촌을 강타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이로 인한 국내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13일부터 15일 오전까지 CJ 소속 CGV를 포함해 국내에서는 10곳이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 말고도 개인 소속 사건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18 전화 상담 센터를 통한 랜섬웨어 관련 문의는 약 1,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섬웨어의 해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운영 체제 허점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피해 규모가 끝이 아닌 계속해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초동 대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랜섬웨어 샘플 48종을 확보해서 초동 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더하여 악성 코드 및 피해 확산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한 뒤 대국민 행동 요령을 14일 배포했습니다. 대국민 행동 요령으로는 통신 차단 후 컴퓨터 켜기, SMB 프로토콜 비활성화, 통신 연결 후 운영체제 보안 패치 및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원이가 있었다면 이날 꽃 한 송이 받겠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아팠는데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께서 전한 말씀입니다. 스승의 날인 어제 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수학이 넘어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가족분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수석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며 고인의 명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었던 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맞춰 재정당국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쏟아붓겠다며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즉각 일자리 추경 예산 10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바로 취임 즉시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일자리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1호 업무 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공언한 대로 일자리 추경 편성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만일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입니다.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 부문 재정 투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7일 올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경찰, 교사 등 공무원 1만 2천여 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 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길이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메인 뉴스인 문 대통령 취임 후 주요 행보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한 우세로 당선된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을 강조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서야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기대된다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끄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뉴스의 전 주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와 소식들, 20대 대학생의 시점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는 시간,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이, 연출의 양환준, 기술의 이혜리,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